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원인,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게 거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가 이 통념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점을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상상 실험 하나 던져볼까요? 네, 좋네요. SF 소설가 어슐러 루긴의 소설에 겨울이라는 행성이 나옵니다. 거기 사람들은 성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구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누구나 임신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사회에서도 과연 임금 격차라는 게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와,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오늘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는 요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신 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는 것, 바로 이거죠. 맞습니다. 먼저 기존의 가장 지배적인 이론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그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어 골딩 교수의 연구 말씀이시죠? 네, 한마디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임금 격차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이 정설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아, 그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중에서도 시험관 아기, 그러니까 IVF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험관 시술이요? 연구 대상을 그렇게 좁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는 동기가 똑같은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아, 시술에 성공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출산 여부라는 변수 딱 하나만 분리해서 그 효과를 보려고 한 거죠. 아주 정교한 설계예요. 와,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당연히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의 소득이 낮아졌겠죠.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출산 초반에는 소득 격차가 벌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고요. 10년에서 15년쯤 지나니까 놀랍게도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의 소득이 오히려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요? 역전이 일어난 거네요. 네, 어머니 페널티가 영구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가 있었죠? 오늘 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이어 로키탄스키 퀴스터 하우저 증후군, 줄여서 MRKH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연구요. 네, 바로 그 연구가 이 논의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 없이 태어나는 희귀 질환인데요. 아, 이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성장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나는 언젠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예상까지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인생 계획을 세운 집단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출산과 출산에 대한 예상, 이 두 가지 변수를 모두 제거한 완벽한 자연 실험인 셈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냐로? 결과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사회 초년기에는 이 여성들의 소득이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임금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30대, 40대가 되니까요. 이들의 소득 경로가 남성 동료들의 소득 경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와, 남성들과 거의 완벽하게요? 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건 단순히 육아휴직 같은 경력 단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이른 시기, 어쩌면 진로를 결정하는 10대 때부터 이미 출산 가능성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이 단순히 어머니가 되는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 장래의 어머니가 될 것을 사회와 또 스스로가 예상하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그 속에 훨씬 더 깊이 뿌리박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대가 한 사람의 경제적 경로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회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기회를 완벽하게 동등하게 제공한다면 과연 출산에 대한 예상에서 비롯되는 이 거대한 격차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